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은영 의학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상순 보건희망케어 담당입니다. 최영미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김심한 방역관리담당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장정희 감염병 담당은 코로나 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감염병 예방 추진 상황으로 금년 4월 말 현재 국가 예방접종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3,781건, 성인 예방접종 2,972건, 병의원 예방접종 4,086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 26,5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객단검사 23건, 엑스선검사 3,326건, 노인결핵검진은 10월에 실시 예정이며 환자 등록관리로 보건소에서 1명, 병의원에서 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방역기동반은 2개반 5명으로 편성하여 각 동별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 의무 대상시설은 4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법정감염병 환자관리 23명,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은 67명을 위촉 관리하고 있으며 감염병 관리기관은 속초의료원, 보강병원 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에서 보고자료는 5월 15일 기준이나 현재 코로나19 총 검체 건수는 75,870건, 확진자 262명, 자가격리 2,400명, 해외 입국자 1,115명을 관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영양플러스 운영에서 임산부 등록관리로 임신 축하 선물 제공, 산정검사와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 영양관리로 엽산제, 철분제, 칼슘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현재 임산부 등록 125명, 산정검사 11명, 유축기대여 25명, 영양제 지원 404명에 695개를 지원하였으며 요가교실 등 임산부 집합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중단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에서 영양위험요원 계층인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 수유부에 영양 개선을 위한 특성별 보충식품 6종을 월 2회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 사항으로 금년 식품 지원 121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영양교육을 병행하여 2,176만 6천원 상당의 보충식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가 금년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0년도 금년구역 지정관리 및 조치 사항으로서 대상시설은 음식점 2,429개소 등 총 4,538개소에 연 4,439개소를 점검하여 흡연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 3건, 계독장 7건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대상시설은 4,797개소로 969개소를 점검하여 계도장 13건을 발부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클리닉 등록 현황으로 2020년 468명, 금년 4월 현재 9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클리닉 성공자 현황으로 금년 4월 현재 4주경과 성공자는 43명으로 57.3%이며 6개월 경과 성공자는 63명으로 38.6%입니다. 흡연 예방 활동으로 직장인 및 지역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피해에 대한 지도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모자보건 사업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추진 실적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4명, 기저귀 조제 분유 235명, 난임 부부 57가구,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9가구이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128명, 산후 건강관리 272명, 건강관리사 지원 139명과 표준 모자 보건 수첩 74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현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0명, 기저귀 및 조제 분유 192명, 난임 부부 지원 18가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30명, 산후 건강관리 74명, 환아관리 2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대하여는 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한방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건강검진 추진 상황 및 검진 이상자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추진 상황으로 2020년 대상자 1784명 중 수검자 480명에 대한 검진비는 1967만 5천원이며 금년 4월 현재 대상자 1725명 중 수검자 53명에 대한 검진 예탁금은 1949만 8천원입니다. 검진 이상자 사후관리로 검진 이상자는 검진 의료기관에서 2차 검진을 안내하고 있으며 모자보건,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암 환자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현황, 검진 이상자 사후관리 등 조치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추진 현황으로 2020년 암검진 수검자는 9,940명의 검진비 1억 3,886만 9천원이며 금년 4월 현재 2,629명의 검진비 2억 930만 1천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020년 51명에 1억 572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5월 말 현재 67명에 4,892만 9천원을 예탁하였습니다. 검진 이상자 사후관리 조치 내용으로 제가 암 환자 등록관리로 2020년에 67명, 금년 4월 현재 100명이며 제가 암 환자 영양식품 지원으로 2020년에 유동식 111박스, 금년 5월 51박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사업개요, 사업실적, 위탁 현황, 지원 내역입니다.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현황으로 복지센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강릉 7병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센터장, 의사센터장의 정신건강 간호사 등 15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아동 청소년 6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역으로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 및 상담, 사례 관리, 정신건강 자문사업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예산은 총 인건비 포함 9억 8,6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째, 취약지역 방역소독 내역, 방역지역, 방법, 주요 건의사항 및 대책입니다. 방역지역은 각 동별 취약지역으로 파악한 하수구, 쓰레기 집화장 등 총 242개 장소이며 방역 방법은 방역기동반 2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차량으로 각 지역별 친환경 분무 및 연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도 및 금년에도 주요 방역 소독은 코로나19 예방 소독과 병행하여 취약지 주야간 방역 소독, 유충조사 및 구제, 공원 등의 모기 유인 퇴치기 설치 등 유해해충 제거로 청정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방역 기간을 연장 운영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째,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실적입니다.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는 우리시 유일 분만 산부인과 운영 중단으로 2020년 10월 초 강원도 및 설악권 4개 시군이 설치비와 운영비 보조를 통하여 협의 지원한 후 개소하였고, 현재 분만 산부인과 운영 인력으로는 의사 셋, 간호사 13명 등 총 16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분만 산부인과 운영 실적으로 외래 진료를 제외한 분만 건수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12명, 금년 4월 현재 21명을 분만 출산한 바 있습니다. 11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간병인 채용 기준 및 방법,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0년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환자 수는 연 3,805명이며 1인 평균 이용률은 14.751로 병상 이용률은 57.8%이며 금년 4월 현재 이용 환자 수 연인원 30명이며 1일 평균 이용률은 6일로 병상 이용률은 2.8%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으로 지원 대상은 간병 가족이 없는 자 또는 거동불능 환자로서 입원 순위는 의료 수급권자 및 노숙자, 차상위 계층 등 순위이며 이용 방법은 1인 1회 15일이며 담당 의사 소견 시 1회에 한할 15일 연장 30일까지 최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병인 채용 기준 및 방법은 공개 채용으로 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 후 채용 기준에 따라 채용하며 지원 조건은 업무 특성상 60세 이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상 문제점으로 속초의료원이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원 환자 감소로 효율적인 병실 운영에 어려움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11번째, 의료기관 약국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 조치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관리 현황으로 2020년 126개소, 금년 4월 현재 1개소가 증가한 127개소이며 지도 점검으로 2020년 126개소, 2021년 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준수사항 위반 등 2020년에 3개소를 조치하였으며 약국 관리 현황으로 약국은 2020년 42개소, 금년 4월 현재 43개소이며 지도 점검으로 2020년 42개소, 금년 4월 현재 1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복약지도 미실시 등 2020년에 2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 방역의 주무 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 누적, 우리 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속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의 중에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명길 의원부터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행감 시작 전에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소장님과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겸 예,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1분 1초가 좀 시급한 상황에 또 현장 상황에 있으시다가 이제 소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일단은 궁금사항은 그 자료를 나중에 요구하더라도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의원님들께서도 해주시면은- 양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나머지 내용은 잘 숙지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 많은 또 자료 또 분석도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그 관심이 상당히 사실 당초 작년 10월 초에 그 분만 산부인과를 오픈시키고 나서 당초 계획안은 1안이 올해 상반기 안이었고 2안이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 하려고 했고 속초의료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감염병 동이 있습니다. 지금 그 확진자 병동인데요. 네네. 거기 3층을 갖다가 당초 원장하고 나름대로는 간호사 대기실을 갖다가 리모델링 같은 걸 해서 거기다가 산후조리원을 하면 분만 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까지 3개 세팅을 해서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네네. 그리고 이안이 그 우측으로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 올해 102억짜리 호스필드 그 병동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한 개층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일안이 안 되면. 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1, 2안이 모든 게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복지부에서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갈지도 솔직히 누구도 몰랐기 네네네. 때문에 전국의 지방 의료원은 절대 의료와 보건 예방이 아닌 복지 차원의 그런 산후조리원 같은 거는 일체 집어넣지 말라. 네. 그래서 중단 상태인가요? 삼척 의료원에 지금 그 있습니다. 5년 전인가요? 네네네. 그 삼척 의료원이 곧 이전을 하는데 그것도 복지부에서 당초 승인을 해놓고도 지금은 산후조리원은 남아라. 그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삼척에.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언제 한번 아시다시피 그 문 닫았던 모 산후조리원을 네네. 가서 도저히 안 되면 뭐 보조금이라도 좀 줘서 그거를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려는데 2번을 가봤는데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네네. 이제는 의료원 내부에서는 안 됩니다. 네. 정부에서 감염병 지정 병원으로 언제든지 막 묶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해서 저번 달에 시장님이 도지사님을 방문하셔가지고 건의했어요. 그 의료원 근처에 우리 시 부지도 조금 있고 국토부 땅도 조금 있고 네. 개인 부지도 개인 사유지도 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맹지 차원에 있는데 거기라도 얼마로 좀 구입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신축을 해서 그 상계 라인을 전체로 묶어버리겠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총 사업비의 반을 도에서 좀 대달라. 네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추진 받았고요.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입안 자체는 전체는 안 나왔습니다. 전체는 안 나왔으니까 이제 네. 추진 앞으로 향후 계획이 나오시면 예. 자료를 좀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후조리원 추진이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좀 난항에 부딪혔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 확보를 통한 국토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 변경이 좀 불가피하다. 근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나온 게 없지만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네, 저도 협조하는 차원으로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그 시내에 예. 날파리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예, 예. 아무리 그 각 그 지역 그 가게에서 그 뭐 소독을 해도 예. 그 길거리에 있는 오수배관, 예, 예. 경화조배관 예. 거기서 이렇게 날아다녀서 좀 방역 물론 코로나로 바쁘시겠지만 예. 방역에 좀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이영선 의원님. 시내 그 때이른 무더위로 날파리가 많이 발생을 한다. 소독 좀 신경 써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방원우 의원님. 예, 하나만 저 민원에 대한 상의를 네. 드릴 테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이제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고3 뭐 수험생들의 대책이 있겠지만 외국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이 면접 기간인가 봐요. 예, 예. 지금이 그래서 면접도 봐야 되고 심사도 봐야 되고 자기의 뭐 작품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이게 창궐하니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속초에 좀 백신을 좀 일찍 맞춰서 그 스케줄에 맞출 수 있지는 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권한이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여유가 있습니다. 없는 여유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이 그런 정부 건가요? 지침이 사실 백신 양행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특수 애교 활동 뭐 이런 기업 활동에는 사실 맞춰주지 않고 앞으로 곧 풀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 학교를 가야 되는데 면접도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딱하던데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방법이 없나요? 지금 그 자녀 백신을 가지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 그 애는 지금 얘가 2000년생이니까 23살일 거예요, 올해. 23살요.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저 접종센터나 지금 위탁 의료기관에서 자녀 백신을 가지고 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예, 연락 좀 바랍니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딱하거든요. 이게 외국 학교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독일을 가야 되는데 예. 가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런 배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쭤 상의를 드려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방원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 통제에 따른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을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네, 지금 뭐 행감에 있지만 다른 부서보다도 참 하여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행감인 만큼 저는 좀 충분히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부분일지 작은 부분일지 모르는데 이제 금연 부분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 네. 그 설악고에 그 CCTV 임차료로 25만 원씩 12개월 300만 원이 이제 우리 본 예산에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지금 총 4명 중에 1명이 설악고에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그 학교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 낙인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설악고등학교에 금연 지도원도 들어가고 아이들 금연을 위한 그 CCTV까지 이렇게 임차료까지를 지원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설악고등학교 지금 CCTV가 8대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8대일 겁니다. 예, 8대 돼 있고 네. 그 감시원 그 저희들이 그 기간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일당으로 주시는 그 4명 중에 1명이 가 있는데 네. 요거는 수재 마이크를 좀 정확히 대주시 예. 잘 안 들립니다. 보건소에서 뭐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학교 측과 이 협의가 사전에 돼 가지고 이걸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 교육권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권의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 저희 강원도 내에서도 예전에 삼척에 있는 중학생이
그 학교 교사의 그 금연 지도의 끊임없는 상황들의 아이가 몰려가지고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 부분은 한 2년, 3년을 끌다가 강원도교육청 손해배상금 5억인가 청구 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 지원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 사안은 혹시 좀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학교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흔히 말하면 바깥에 있는 경찰을 안으로 들여오는 것처럼 마치 그렇듯이 이 아이들 금연을 위한 부분에 이 뭐 속고는 안전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 학생들에게 이것을 열어놓고 우리가 공개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학부모나 아이들이. 요거는 해당 학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예. 방식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하거나 학교 하나가 어떤 부분에서 지역사회에 너무 낙인 효과를 갖는 부분들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패배감들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저희가 5월 22일 날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하셨죠. 예. 그때 단독으로 행사하신 게 아니라 강원일보 걷기 행사와 함께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 결과 보고서를 이제 받아 보았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의 예. 예산이 들어갔고 다 기념품이었던 거죠. 예, 저도 예. 그날 참여를 했고 역시 저도 그 기념품을 받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자들 정도 총 한 370인 정도로 결과 보고가 되면서 달리기 대회 한 220회, 예. 치매센터 등록 치매 환자와 가족 기관 참여자가 한 150 정도 되었다라고. 이날 소장님 이 자리에 안 계셨죠?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었나요? 어떠셨던가요? 여기가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한 90%, 그것도 건장하고 아주 그런 그 인원들이 한 90% 아니었나요? 그 인원 분류는 해보지는 그렇죠. 않았습니다만. 분류는 안 해봤지만 예. 전체적인 그 눈으로 스크린 했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 것 같은데. 상당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보건소의 전체적인 업무가 마비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고 있진 않은 거죠. 그렇죠? 치매 안심센터는 안심센터 이 상황으로 가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이렇게까지 마비가 된다면 그건 정말 문제인 건데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가는 거는 사업 수혜자들에게 그 사업을 돌려주는 거고 그 기념품도 네.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상황들 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치매 사업은 사실 어디 우리 뭐 걷기 대행이라든가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못 하셨죠. 예. 공연 행사 같은 거 하면 사실 현장에 치매 환자가 오는 거는 사실상 크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그 그죠? 가족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그,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죠. 그 치매 예. 환자를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면에서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치매 예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경증인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바람도 좀 쐬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요양 보호사들이 또 와가지고도 그런 상황들로 참여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고령화된 상황에서 다들 좀 어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로당 중심으로 네. 이럴 때 오셔가지고 같이 체조도 하고 바람도 쐬고 또 그것에 맞는 말씀도 들으면서 기념품도 받아가고 이런 행사가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마 계획되는 부분일 텐데 이 사업 너무 그냥 치르시기에 너무 쉬웠던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우리 시도 뭐 거리두기 단계가 약간 하향이 됐습니다만은 네. 보건소에서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집합교육이라든가 뭐 홍보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은 하는 게 사실상 상당히 좀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고 네. 그렇다고 사실
업무가 사실 지금 상당히 직원들이 피로도에 있는데 새로운 걸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는 것 또한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진짜. 근데 소장님 저는 엎어간다라고 봅니다.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똑같은 기념품을 받아도 예. 받을 분들이 받으셔야지 되는 거죠. 아니, 아니면 그냥 불용액 처리를 차라리 하시든가. 예. 지금 경로당의 그 각 경로당마다 예. 사실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제 취식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그러면 경로당 그 회장님들한테 해서 동네 한 바퀴 돌기 좀 하시면서 또 이런 기념품도 내고 뭐 이런 것도 같이 읽어보십시오라고도 이거 아주 가장 쉽게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에 어떻게 보면 강원 일보 걷기 행사에 뭐 기념품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했던가요?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좀 푸짐하게 받아갔습니다. 저도 받아왔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목적에 맞는 상황으로 사업은 좀 진행해 주십사. 예, 앞으로 다시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더 이상 없도록 좀 잘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해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유해정 의원님 우리 또 특정 고등학교에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금연 지도원이 배치가 돼 있는 것은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2일 날 있었던 치매 극복 걷기 대회가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 것 같다. 사실상 그 행사 취지에 맞는 참여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예산에 맞게끔 제작된 기념품 배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은 너무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본 취지에 맞게끔 다양성을 가지고 행사를 좀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치러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강정호 의원님.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코로나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 확진과 관련돼서 그 향후의 행정 업무도 보건소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행정업으로 하는 건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밀접적 접촉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업체에 대한 폐쇄 명령 뭐 이런 것들 예, 그 보건소에서 사안은 하시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보통 우리 일반 이제 업체에서 이제 만약에 방문 고객이 코로나에 만약에 확진이 됐다. 예. 그럼 그 업체는 가서 방역을 하고 예. 판단을 해서 이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게에서 종업원이 확진이 됐어요. 예. 종업원이. 예. 종업원이 확진이 되니까 가게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 가게는 2주간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폐쇄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은. 예. 예. 그럼 어찌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폐쇄 명령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건데, 예. 폐쇄 명령이 됐을 경우에 지연되는 것이 있고, 예. 폐쇄 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 지연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해당 업주와 그 종업원들은 오히려 폐쇄 명령을 내려줬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예. 혹시라도 소급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뭐 지금 바로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하기보다는 예, 예. 예, 빨리 가셔야 되니까 저는 이 예, 예. 정도로 무슨 마치도록 말씀인지 알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네네.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지금 강정호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특정 업체 내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됐을 때 그 관계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통한 자동적인 업체 운영에 대한 폐쇄에 대한 지원과 행정명령을 통해서 폐쇄가 됐을 때에 대한 지원이 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장사 못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예. 없으면 빨리 보내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또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예. 초기 증상이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감기랑. 그래서 만약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많이 이제 의료원을 가게 되면은 의료원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증상을 얘기를 하면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다 그러면은 코로나 전염 때문에 아예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서 보강병원을 가게 되면 보강병원에서도 똑같은 이제 경우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은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으러 가야 됩니까? 일반 병원을 먼저 가야 됩니까? 사실 저 의료원이라든가 보건병원에서는 그 응급 환자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한번 영향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좀 기피를 하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그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으로 음성 확인서를 가져오라. 예. 그런 경우가 있기 그 현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환자들이. 제가 봐서는 일단은 뭐 약국에 가면 이제 그 약사분들이나 그 내과 같은 데서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 방문부터 해라. 예. 뭐 약은 처방은 해주더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를 찾아낸 경우도 있고요. 예. 여기 하여간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제 뭐 이게 방송을 나가는 거니까 예. 코로나 유사 증상이 이제 유사 증상을 느꼈다는 거죠. 예. 시민들이. 예. 그럼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가까운 동네 의원이나 예. 기타 병원에 가서 감기 진료를 받는 게 먼저. 유사 증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다면 본인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선별 진료소로 오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 그럼 선별 진료소를 갔습니다. 예. 가서 검사를 받고 나서 그 음성이냐 양성이냐가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아, 그동안 그분의 그 몸 상태가 악화가 되고 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또 처리가 되냐 이거죠. 응급 그냥 집에서 참아야 되냐 이거죠. 자가격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저희들이 또 혹시 그런 경우 전화 같은 게 올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내 같은 것도 하는 게 진짜 보건소에는 뭐 통화가 잘 안 되고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고 어디다 하소연할지를 모르고. 응급 상황 같은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연결을 해서 조치는 좀 하는데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혼선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만들을 제기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 저 보건소나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그게 지침대로 거의 정확하게 돌아간다 할지는 않아. 개인 병의원 같은 데서는 사실 좀 꺼리는 건 또 현실입니다. 자기들한테 그게 문제가 돌아가니까. 일단은 그러면 유사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선별 진료소 예, 가서 예.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예. 빠르다. 예. 그러고 나서 음성 확인이 되면은 병원에 이제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혹시 그 뭐 간단한 진짜 초기 감기 정도라면 음성이 나올 때까지 좀 참아 주셨으면 고맙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아주 응급이다, 진짜. 예, 예, 이거는 예. 지금 뭐 사람의 생명과 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뭐 보건소나 저 의료원 같은데 저희들이 그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응급 상황일 때는 받아주고.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초기 감기 증상이나 이럴 때는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좀 기다리고 예. 응급 상황일 때는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응급 상황을 알리고 진료를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